20살의 봄을 맞고 있는 최준희 씨. 최근 그는 다이어리 쓰기에 푹 빠져 있다. 네. 20살이 되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확실히 그 핸드폰에 있는 다이어리 그것보다는 좀 더 감성이 있는 듯한. 준희 씨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20살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학창 시절 내내 루푸스와 치열하게 싸운 결과다. 고등학교를 새로 입학하는 시기니까 입시 준비도 하고 공부도 조금 엄청 힘들게 할 때였는데 진짜 학교에서 선생님이 흔들어서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로 엎드려서 잠을 자니까 그 상태가 1, 2주 정도 지나더니 왼쪽 눈이 엄청 심하게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굴이나 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붓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배우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 배우 최진실님의 딸 최준이라고 합니다. 4년 전 루푸스를 앓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큰 화제가 됐다. 자신이 루푸스병으로 2달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입원 치료 과정에서 준희 씨의 몸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사실 이 96kg가 붓기반에다가 스테로이드 때문에 이제 식욕이 늘어서 엄청 많이 먹었는데 결국에는 수치가 좋아졌다고 한들 내 몸에 남은 거는 이 결국 지방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우울해서 정신과도 진짜 오래 다녔고 수면제도 처방을 받았었고 대인기피증이 심해져서 친구들도 몇 년 동안 진짜 이 모습이 될 때까지만 해도 되기 전까지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서 약간 공황장애 비슷하게 오듯이 오고 지금은 잠잠해도 언제 어떻게 재발할지 예측할 수 없는 루푸스. 그래서 준희 씨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몸 상태를 확인한다. 한동안 병원의 발길을 끊고 얻은 교훈 때문이다. 자기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노력했던 거에 비해서 이 결과물이 너무 건강해져 버리니까 사실 몇 개월간은 내가 약간 최초의 완치인가 하고 간과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1년을 지내다가 스테로이드를 아예 끊었었죠. 면역 억제제도 안 먹었었고. 루푸스 환자들의 면역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억지로 눌러놔야지 내가 건강한 건데 얘네가 다시 살아나서 제 신장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완치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 상태가 꽤 오랫동안 좋았다는 준희 씨. 복용하던 약까지 모두 끊자 최근 관절이 아프고 붓기 시작했다. 대체로는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네. 근데 백혈구랑 혈소판 수치가 약간 높기는 한데요. 염증 수치는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신장 기능도 지금 정상 수치 안에서는 조절이 되고 있어요. 네. 신장 기능을 알아보는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발병 이후 잘 관리되다 약을 끊으면서 다시 높아졌다. 발병 당시 낮았던 혈중 알부민 수치 역시 치료 후 안정을 유지했지만 약을 끊자 나빠졌다. 우리가 완치라고 안 하는 이유는 우리 치료가 이 질환의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치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완치라고 표현은 할 수 없어도 관해 상태로 약을 안 먹고도 몇 년이고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보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서 그렇게 몇 년 있다가도 갑자기 다시 악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완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랬던 경우는 더욱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남은 시간이 기니까. 지난 2월 긴 투병 생활로 1년 늦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준희 씨. 학교를 졸업하는 것처럼 루푸스도 졸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졸업했어요. 야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루푸스라는 병은 진짜 야생 늑대라고 생각을 해서 평생 동안 내가 얘를 데리고 가면서 계속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겨우겨우 억누르고 길들여서 데리고 가야 되는 병이다. 내가 조금 건강해지고 수치가 괜찮아졌다고 정상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대, 20대부터 그런 질환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자체의 두려움이 일단 가장 주요할 것 같고, 사회생활을 한창 할 시기이고 다른 사람들과도 자주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이제 불편을 많이 겪고, 시선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는 거에 대해 시간 내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젊은 환자들이 많이 마음에 걸리는 점은 이제 장기 손상 없이 잘 살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만일 젊은 시기에 장기가 손상되면 그거는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아무래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루푸스의 면역 이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외부의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 세포는 외부의 병원체를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 우리 몸을 보호한다. 그런데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면역 세포가 잘못된 항체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를 외부의 병원균으로 오인해 공격한다. 피부 발진, 관절통 등을 일으키는 루푸스는 전신의 주요 장기들을 공격한다. 특히 항원과 항체가 결합한 면역 복합체가 침착해 염증을 일으키는 콩팥은 많은 루푸스 환자들이 공격당하는 기관이다. 루푸스라는 병은 그 면역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공격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신 어떤 장기에도 다 이상을 공격해서 생길 수 있는 병이 루푸스고, 그래서 흔히 이제 천의 얼굴을 가진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세월 따른 우리 매력적인 음색을 지닌 노수연 씨는 북한 출신의 트로트 가수다. 저희가 고향이 지금 여기 환경남도가 지도상 여기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함흥은 나름 이제 공업 도시이고 가장 큰 공장들이 함흥에 다 집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되면 PD님, 작가님, 우리 제가 앞에서 계란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땅 삽시다.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밝고 쾌활한 성격 덕분에 어디서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수연 씨. 하지만 그녀는 5년째 루푸스로 투병 중이다. 희귀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희귀난疾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면역 체계가 망가져갖고 예. 저를 공격하는 병이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나름대로 이제 말 안 하면 사람들이 거의 멀쩡해갖고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데요. 예, 예. 초창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이제 부작용으로 머리가 한 3분의 2가 다 빠지고 신발을 제가 한 2, 3개월을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몸이 부어서. 너무 부어서. 얼굴이 계속 왠지 부석부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몸이 부어 오르지 느낌. 그래서 나는 설마 나이 피곤하고 스케줄 때문에 피곤하고 행사 다니느라고 몸이 조금 장기 피로로 이렇게 붓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설마 그게 난치병으로 저한테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2006년 한국 땅을 밟고 2017년 가수 데뷔까지 수연 씨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찾아온 루푸스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교수님은 직업이 뭐냐? 그래서 제가 가수라는 직업을 한다니까 루푸스 환자는 면역력이 애기 면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 직업이 가수잖아요. 그럼 나는 결국은 이 가수라는 걸 놔야 되는데 남들은 이 병 앞에 무너졌다면 나는 그래도 북한에서 목숨도 걸고 두만강을 건너왔는데
무너지지 말고 한번 해보자. 아픈 몸을 이끌고 수연 씨는 탈북 가수 최초로 생애 첫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며 활발하게 가수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병이 나은 건 아니다.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다. 활동이 많아져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그만큼 반응하기 때문이다. 조선소 때문에 4단계 3년이면 계절달이 넘는다고 제가 이제 그 희귀난치병으로 이제는 5년 한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제 컨디션을 제가 잘 체크하거든요. 소변 색깔 딱 보고도 조금 안 좋구나. 근데 오늘도 아까 딱 봤는데 왠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수연 씨는 어떤 상태일까? 좀 피로 때문인지 지금 다리가 하체가 다른 때보다 좀 더 좀 많이 여기 눌렀을 때 다리에 붓기가 심해 손으로 살짝 눌렀는데도 자국이 오래 남아 있다. 왜 그런 걸까? 이게 조금 알부민이 부족해서 조금 더 이렇게 부종이 생긴 거거든요. 내 몸을 공격하는 그 루푸스 항체 수치도 그렇고 보채 활성도도 그렇고 지난번에 비해서 크게 호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성 심부전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량이 많이 줄어서 몸이 붓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알부민 수치는 대부분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루푸스 신장염 환자들은 이제 신기능은 정상이더라도 단백뇨가 많은 경우가 많고요. 좀 더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단백뇨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도 망가지게 되죠. 루푸스는 아직 완치의 개념이 없다.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사실이 루푸스 환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 처음에는 왜 찾아왔냐. 이 지구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이제는 5년이란 시간을 같이 이렇게 병원 다니면서 진료받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너도 나랑 짝꿍되기 싶어가지고 온 것 같은데 내 등에다 메고 같이 무대 한번 뛰어보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대. 질병과 싸우며 혼자 속도를 늦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희우 씨도 아픈 몸을 돌보기보다 치열하게 사는 삶을 택했다. 제가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으니까 근육이 빠지는데 또 이게 몸이 약해져 있으니까 근력 운동을 너무 잘못하거나 심하게 하면 계속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걷기부터 시작을 하자. 29살, 루푸스 11년 차인 남희우 씨. 그는 자신의 루푸스 투병기를 책으로 낸 작가다. 책을 읽고 너무 많이 울고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손편지 써서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책을 낸 뒤 주변에서 많은 공감과 응원을 받았다는 희우 씨. 이런 따뜻한 반응들은 되려 그에게 더 큰 힘이 됐다. 문학적 소양도 남달리기. 책 쓰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너무 나의 아픔을 공공연히 얘기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잘했다. 이거 저 엄청 부었을 때 고2 겨울 루푸스 진단을 받은 희우 씨는 매일 스테로이드 약을 12알씩 먹으며 공부해 서울대에 합격했다. 저는 아직도 그 최종 합격 발표 나던 날이 너무 생각이 나요. 인터넷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였는데 못 누르겠는 거예요. 그 인적사항 입력했는데 도저히 못 누르겠어서 제발 눌러줘라 엄마한테. 그래서 누르고 진짜 막 울면서 환호하고 그러면 이제 좋은 학교에 갔으니까 병이 다 나을 거다.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대학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건강한 친구들과 달리 많은 제약이 따랐다. 희우 씨가 졸업을 앞두고 로스쿨 진학을 결심한 것도 루푸스 때문이었다. 몸이 이제 과내기와 안 좋은 이제 악화의 순간을 이제 넘나드니까 전문 자격증이 있으면
나중에 좀 몸이 아파도 쉬었다가 다시 컴백하기가 좋겠다. 7월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안 되겠다, 약을 늘려야 되겠다 라고 하셨는데 먹지 않았죠. 안 된다. 그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제가 몸이 되게 가라앉더라고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고 뭐 약간 불면증도 생기고 약간 늘 각성돼 있는 상태로 피곤해서 약을 안 먹었어요. 그때 한 달 정도. 장렬히 전사했죠. 장렬히 무너져서 원서도 못 써봤어요. 2학기를 다녀서 졸업을 해야 사실 로스쿨을 갈 수가 있는 건데 2학기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숲보로 돌아갔죠. 모든 것이 사실은. 정상인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크기로 심하게 수축된 희우 씨의 콩팥. 기능도 완전히 상실해 결국 투석까지 받아야 했다. 오히려 치료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환자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아서 여러 1차 치료, 2차 치료, 3차 치료 약제를 쭉 씀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저희가 루푸스 신염을 조직 검사로 진단받은 환자의 약 한 20% 정도는 말기 신부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실 발병을 했고 아마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이제 치료에 충분히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증도도 있었을 겁니다. 열한 시 정각이 되길 기다렸다가 체열을 받는 희우 씨. 신장 이식 후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의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이식을 하면 그 약물 농도가 몸에서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기 딱 직전 시간까지의 약물 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11시에 딱 하고요. 희우 씨는 2년 전 오랜 투석 끝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식받은 신장은 잘 작동하고 있을까? 이렇게가 이제 이식받은 이제 새로운 콩팥이고 이렇게 혈액 순환이 이렇게 컬러로 잘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면역 억제 치료가 사실 굉장히 아트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아트, 예술. 왜냐하면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용량과 또 그러니까 과도한 면역 억제는 지양해야 되고 적절한 면역 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도한 면역 억제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특히 감염은 이식 후 1년 이내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면역 억제제로 인해서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질혈증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또 크게 이제 자기의 면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 발생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동생의 신장을 이식받은 이후 희우 씨는 자신의 몸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 그리고 루푸스는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할 존재란 것도 깨달았다. 혼자 건강해졌으면 내 몸 내가 어떻게 하든 나의 몫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니까요. 특히나 이제 동생의 미래를 떼왔다고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저한테 어떤 책임감이 부여가 되니까요. 동생에게 빚을 졌으니 나는 동생의 몫까지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무리를 하고 싶거든 허락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루푸스는 늑대를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많은 환자들의 양쪽 볼에 나비 모양으로 생기는 붉은 반점이 마치 늑대에 물린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루푸스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루푸스의 취약한 체질 등 유전적 요인과 자외선 노출, 바이러스 감염, 약물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의 90%가 여성으로 여성 호르몬 역시 면역 이상에 관여하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죠.
하지만 스트레스, 바이러스 감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의 균형이 깨지면 이상 면역이 활성화돼 내 몸 이곳저곳을 공격하는데 특히 신장 침범에 의한 루푸스 신염은 루푸스 환자 절반 이상에게 나타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만성 신부전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뇌, 심장, 또 폐와 같은 주요 장기를 침범해 염증을 일으키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루푸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곳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발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주연 씨. 울긋불긋한 발바닥.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전도 검사를 해보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 정상인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아예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인데. 정말 루푸스 환자 중에서도 정말 멀쩡하고 관리 잘 해주셔가지고 약도 거의 이제 안 먹는 이제 한 알 정도로 이제 안 먹는 이제 잘 지냈는데 발이 마비가 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이제 그 밑에 이제 발이 네 발이 아니라 두꺼운 양말을 한 두세 겹 신는 듯한 좀 답답한 느낌에 통증은 이제 신경이다 보니까 찌릿찌릿하고 막 처음에 발생할 때도 이렇게 외부의 요인들이 방아쇠 딱 치듯이 해가지고 병이 오듯이 나빠질 때도 그래요.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또 자외선 같은 거 쬐은 것도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으면서 갑자기 심해졌고 16년 동안 큰 증상 없이 관해를 유지해오던 김주연 씨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습격이었다. 이게 이제 피부 쪽에 혈관염이 있는 부분이고 이제 안에 신경이 있거든요. 이쪽에 혈관이 가니까 그쪽에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신경염이 오는 거고요. 신경은 빨리 낫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재활을 해야 된다. 그래도 이제 낫는다고 하니까. 루푸스의 초기 증상은 발열, 식욕 감퇴, 전신 피로 등으로 나타나 다른 질환과 구별이 어렵다. 따라서 루푸스 진단을 위해서는 특수 혈액 검사를 통한 자가 항체 검사가 필수다. 루푸스 환자에게선 대부분 세포액내 물질에 대응하는 항액 항체가 확인된다. DNA 물질에 대응하는 항이중나선 DNA 항체, RNA 물질에 대응하는 항스미스 항체, 항히스톤 항체, 세포막 성분에 반응하는 항인지질 항체 등 다양한 자가 항체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 자가 항체 활동이 활발해지면 혈중 보체의 수치가 떨어지는데 항이중나선 DNA 항체 수치가 높고 보체 수치가 떨어지면 루푸스 활성기로 판단한다. 루푸스가 전신에 다 이상이 오긴 하는데 이게 한목에 다 나타나면은 진단이 쉬워요. 잘 몰라도. 근데 이게 시차를 주고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 그냥 관절염이 오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네. 그것도 뭐 그런 식으로 진단했다가 또 시간이 한참 좀 지나가니까 그 늑막에 물이 고여서 이거는 그냥 결핵성 늑막염이다. 늑막염이야.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병명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던 거 보면은 이게 탁 이렇게 손뼉 치듯이 모든 게 루푸스로 인해 가지고 생긴 질환이고. 루푸스는 진단이 어려워 진단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길을 헤매는 경우가 많다. 첫 증상은 발열과 임파선이 붙는 것이었던 혜란 씨. 루푸스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다 결국 병을 크게 키우고 말았다. 피 검사하고 뭐하고 또 일주일 걸리고 뭐하고 일주일 걸리고 그렇게 3달이 된 거예요. 그게 처음에 가서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했을 정상이었어요. 단백뇨도 안 나오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혜란 씨의 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나 둘 다른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땐
매우 위급한 상태였다. 그때는 그냥 숨만 차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숨 차고, 네. 계단 한층 올라가기 좀 벅찬 그런 숨. 그날 바로 입원했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어머님 잠깐 오시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폐가 물 차 있고 물이 차니까 이게 폐가 이렇게 안 펴져 있고 이렇게 말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쪽이 심장도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부어져 있더라고요.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딸 하나 잃나? 눈 뜨고 애 잃는 것 같았어요. 심장 주변에 차 있는 물. 루푸스는 심장과 배까지 공격하고 있었다. 이게 물이 차니까 이제 그러면은 물을 뽑는 뭐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막 그 큰 수술이나 시술을 막 준비하는 와중에 오셨어요. 좀 더 정밀한 검사나 뭐 상황을 판단을 위해서 오셨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빨리 찾아서 빨리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좀 적절히 쓰고 또 다행히 금세 좋아지셔가지고 그런 수술 시술 없이 숨찬 것도 다 빨리 좋아졌다. 루푸스로 확인이 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며 큰 불을 끌 수 있었다. 이번에 저희 CT 촬영했었어요. 임파선 겨드랑이 주변에 컸던 것도 지금 이제 거의 일부 살짝 남아 있지만 대부분 좋아졌고요. 요 심장 주변에 물차 있던 것도 이제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완전히 다 좋아진 거고. 자가 항체 수치는 떨어졌고 보체 수치는 늘어났다. 증상이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루푸스가 다양하다는 게 그 모습도 다양하지만 그 중증도도 굉장히 다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증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중증일 거다 이렇지 않고 불을 잘 끄면 아무 문제 없이 10년, 20년 평생 또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힘든 모습에만 또 너무 국한할 이유는 없다.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루푸스 신약은 희망이 되고 있다. 발진도 되게 심했고 얼굴에 머리가 다 빠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제 머리가 아니라 붙인 거예요. 제 머리는 한 이 정도? 이게 제 머리예요. 적극적인 치료에도 선지혜 씨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극심한 관절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온몸이 아파요. 감기 몸살이 심하게 온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아프고 되게 무기력하고 그냥 병든 닭같이 아파요. 그냥. 새롭게 쓰이게 된 생물학적 제제 치료를 받자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아직 이제 그 루푸스 활동도 보는 그런 보체 수치 같은 거는 안정은 많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전하지는 않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냥 좋아진 상태에서 비슷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아주 조건은 아주 좋아요. 선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처음 왔을 때는 상당량의 면역 억제제도 쓰고 스테로이드도 꽤 쓰고 항말라리아제도 쓰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관절도 계속 아프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 스테로이드는 끊었고 면역 억제제도 아주 소량 쓰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신약을 맞으며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조금 하실게요. 고질적인 피부 발진과 탈모가 사라졌고 스테로이드도 끊을 수 있었다. 그때는 맞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비급여, 비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쌌거든요. 지금 거의 한 3년 차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꾸준하게 맞고 있는 것 같고 그거 덕분에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B세포는 비림프구 활성화 인자가 B세포 표면에 수용체와 결합하는 자극을 주어야 비로소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루푸스 치료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는
B림프구 활성화 인자가 B세포 표면에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막아 B세포의 기능을 억제한다. 이렇게 자가 항체의 생성을 방해해 과도해진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것이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루푸스라는 병 때문에 5년 생존율이 50%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사망하고 반은 5년 동안 생존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5년 생존율은 거의 한 97, 8%에 달하고 있고요. 10년 생존율도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큰 변화는 적극적인 치료와 면역 억제제의 개발이 이유가 되겠죠. 루푸스 환자에서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 약제가 바로 베니스타라는 약입니다. B세포 활성 억제제로 알려져 있는데 스테로이드 감량 효과도 있고 다양한 중등도 이상의 루푸스 활성도를 줄이는 임상 연구에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 우리가 임상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자기 그냥 막 나와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맞아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사람이 있고 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처음 시작할 때 알면 제일 좋고 그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사용해 봤는데 안에 어떤 세포의 변화가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효과가 좋더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 고냐 스톱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지금은 가장 핫 이슈예요. 효진 씨에게 루푸스는 마라톤 같은 존재다. 멀리 내다보고 자신의 속도에 맞게 가는 마라톤처럼 생각해야 루푸스를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1시간 7분 나왔는데요. 지난번보단 좀 덜 나가서 다음엔 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십 년 넘게 루푸스를 잠재우고 있다는 효진 씨. 그 비결은 바로 운동이다. 틈틈이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것도 지금의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전에는 이제 건강에 항상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든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그 운동도 거의 안 하던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뭐 규칙적인 생활. 이 루푸스를 제외하면은 다른 뭐 감기도 거의 안 걸리고. 2008년 온몸이 붓고 심한 관절통에 시달렸던 효진 씨. 6개월 동안 무려 7군데의 병원을 전전한 끝에 어렵게 루푸스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 루푸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냥 첫 마디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 그래갖고 이제 네. 그게 그렇게 큰 병인지도 몰랐고 그때는. 죽을 수도 있는 병. 그 말이 효진 씨의 일상을 완전히 바꿨다. 운동만큼 철저히 신경 쓴다는 식단. 그런데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모든 재료에 간이 들어가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예, 소금은 잘 안 쓰고요. 웬만하면 이제 간장 넣고. 식구들도 다 계란 프라이 할 때나 뭐 그럴 때도 소금 잘 안 넣어요. 채소와 고기가 적절히 어우러진 식단. 효진 씨 식단의 키워드는 저염과 단백질이다. 요즘에는 또 저염식이 맛있는 게 많이 나와서 집에서는 이렇게 먹고 이제 밖에 나가서는 저염 식당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주로 먹고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 제한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양은 최대한 지키면서 먹고 있어요. 이 단백질이 많이 먹게 되면은 또 단백뇨가 심해지고. 특히 단백질은 한 끼에 섭취해야 할 양을 반드시 지켜서 먹는다. 이것이 효진 씨가 관해기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다. 단백뇨가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일반 수치보다는 좀 높거든요. 일단 그거를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슬퍼하는 건 잠깐이고 빨리 일어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생각하라고 할 거예요. 루푸스와 싸우는 청춘들은 말한다. 절대로 루푸스에 지지 않겠다고. 그러기 위해 중요한 건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다들 처음에는 저처럼 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절염 때문에 관절 하나하나가 다 빨개져서 그쪽이 부을 수도 있고 정말 림프종이 생겨서 저처럼 못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저는 모든 케이스를 다 겪어본 정말 거의 무슨 실험체급이었지만 다들 그 고통은 사실 평생 가지 않아요. 저는 그때 평생 갈 거라 생각하고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다 했었지만 이게 진짜 견뎌서 몇 년 버텨보니 내가 얼마나 건강해지고 싶냐의 의지에 따라서 몸도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새로운 치료법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부작용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이제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내 상태를 수시로 잘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내 몸에 가장 필요한 약제, 어떤 약제가 가장 적절한 용량인지를 잘 평가해서 의료진과 상의해서 꾸준한 약물 치료를 잘 하는 것이 루푸스의 그런 관해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는 내 몸의 면역에 좋은 면역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